네, 바로 정영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입니다. 신세계그룹이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내년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현재는 주 40시간 근무제잖아요. 파격적으로 줄이는 반면에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요. 네. 지금 보면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 말만 들어도 굉장히 이 주 좋은데 35시간이면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는 거죠? 네. 35시면 7시간, 7시간. 주 5일 근무로.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9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35시간을 또 줄이는데요. 네네. 또 근무의 선택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9시에서 5시까지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8시에 출근하면 4시, 그다음에 10시에 출근하면 6시. 그런데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파격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이걸 시뮬레이션도 하고 2년 동안 연구를 해서 내놓은 결과라고 합니다. 갑자기 내놓은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렇게 되면 회사가 잘 돌아가려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조사를 해보고 실험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사기를 진정시키고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실시하기로 한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비명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거 이래서는 우리가 회사에 유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세계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사실 신세계가 이제 유통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트나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서비스업에선. 근데 생산, 즉 이제 근로자들, 이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같으면 좀 너무 현실성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아니에요. 생각이. 제가 사회에 나와서 90년대 근무할 때부터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든 1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든 그러니까 사실은 모 대기업이 이 실험은 미리 했었어요. 네. 8시에 출근하고 일찍 퇴근해서 저녁에 자기 시간 가지세요. 근데 그게 제대로 근데 안 모든 됐었잖아요. 직장인들은 출근 시간만 당겼지 퇴근 시간은 그대로인데 지금 이게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저게 엄격하게 지켜지면 하루에 10시간, 8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성을 내는 시간은 몇 시간이냐? 2시간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실제 일하는 시간 2시간이다. 나머지는 회의하고 부장님 눈치 보고 커피 타러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때우고 인터넷 검색하고 자료를 2시간이면 만들 수 있는데 8시간 동안 보고서를 만드니까 이게 생산적인 겁니까 과연? 그래서 우리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노동 시간에 이제 생산성이 달려 있지만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 창출 시대가 됐잖아요. 네. 90년대부터 20년 해묵은 과제인데 신세계의 실험이 성공을 해서 생산직에도 이게 돌아가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일자리가 이게 공유 일자리가 되는 거죠. 네. 교대제가 되니까 시간이 이제 오버랩 되면서 이 부분이 저는 신세계 찬사를 보내고 싶고요. 임금 삭감 없는 35시간이 아니고 신세계가 선언하기를 그럼 우린 당연히 근로시간 줄였으니까 임금은 동결하겠네? 아니요. 내년에 임금 인상 협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더 파격이에요. 협상까지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임금은 해마다 하던 대로 높여나가고 그건 이제 성과에 따라 이제 뭐 동결할 수도 있고 깎일 수도 있는 게 원칙이지만 임금은 깎이지는 않죠. 우리나라에서 네. 올라가는데 소폭이냐 대폭이냐 이 차이인데 그런 면에서 신세계는 정말 혁신적인 실험을 도전하고 있다. 네. 잘 되길 바랍니다. 예, 네. 이 혁신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어쨌든 신세계 입사하고 싶네요. 네, 실험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포털에서 인기를 끈 뉴스들 정리해보는 코너죠. 당신이 선택한 뉴스입니다. 네, 첫 번째 사진 보시죠. 네, 이 사람 바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입니다. 최 전 회장 한진해운이 경영 악화로 채권단에 공동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자신과 두 딸의 주식을 모두 처분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본인은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봤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자, 지난 9월에는 이 한진해운의 부실 경영 문제로 국회에 출석까지 했는데요. 그때 모습 보시죠. 진심 어리게 사죄드리겠습니다. 대통도 약했을 때가 있을지 모르니 저에게 물어봐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100억 대출에 주식 담보가 제공되어 있어서 더 이상은 유수홀딩스 경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어렵다고.
네, 저 때 모습 기억납니다. 무릎 꿇고 눈물까지 흘렸지만 이 추가 사재를 좀 털어서 회사 정상화에 좀 보태겠느냐 이런 요구에는 돈 없다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네. 나는데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네, 1년 6개월, 벌금 12억, 추징금 5억 300만 원.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한 10억 상당의 주식을 딸 둘과 합쳐서 그걸 팔아서 손해를 회피했거든요. 네. 근데 그 회피한 돈에 비하면은 뭐 벌금도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추징금까지 있기 때문에 본인의 한 행위에 어떤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제 벌이 가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한진해운이 우리나라에서 2류의 해운 업체였고요. 세계로 4위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2006년도에 이제 조수 회장이 사망을 해요. 네. 그런데 최은영 회장이 조수 회장의 이제 부인으로 가정주부였거든요. 네. 그런데 2006년도에 2007년도에 이제 부사장이 되고 2008년도에 이제 한진해운 회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집에서 전업주부 하던 사람이 회장이 된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 경영인을 내세워야 하는데. 근데 뭐, 예, 그거는 이제 논란의 소지가 좀 있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결국은 뭐 자율협약 먹고 구조조정하는데 그 정보를 미리 입수를 해서 만약에 그 발표가 돼버리면 회사의 주가가 엄청 떨어질 거 아니에요. 폭락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주식을 팔아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율협약에서 구조조정 되고 그 이후에 결국은 법정관리 들어가서 파산했거든요. 그럼 파산해버리면 사실은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랄지 다른 주주들은 휴지 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재산이 적어도 뭐 지난번 국회 청문회 나왔을 때요. 내 재산이 뭐 한 350억, 400억 된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고 또 일가 재산도 뭐 1000억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말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더 많은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겨우 한 10억 정도의 주식을 팔아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런 범법 행위를 했다. 그건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뭐, 사실 이게 전업주부로 있다가 이 일반 이제 기업을 경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특출난 이제 성과를 나타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뭐 대표적인 예는 현정은 현대그룹 그렇죠. 회장도 네.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최은영 전 회장 사실 사재 출연은 힘들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이 일가 재산 한 1,000억 원대 정도 네.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느꼈던 건 이 경영자로 이왕 이렇게 시작한 건 끝까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이게 진정한 경영자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해운 강국이었다가 조선 해운이 힘들어져서 막 몰락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너 일가죠. 우리가 보기엔 회장이잖아요. 당시에는. 지금은 전 회장이 됐지만. 그런데 아까 잠깐 등장한 유스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어찌 보면은 알짜 사업들, 돈이 되는 사업들은 살살 빼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이 기업의 오너이자 대표인데 위기에 처하자 거침없이 버려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선장이 배를 먼저 떠난 거하고 똑같은 행위예요. 뭐냐면은 자 이제 우리의 채권단의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자율협약에 들어가게 됐으니 나는 회사에서 힘을 못 쓰겠구나. 지분이라도 팔자. 딸과 이 어머니 오너의 지분을 다 팝니다. 몽땅. 그 다음날 자율협약이 발표되자 주가가 30%가 폭락을 해요. 네.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미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 뭐 외국인 투자자 다 손실을 보고 있는데 혼자 그 손실을 회피했어요. 그럼 이건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 법적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렇게 책임감 없는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굴지 회사를 경영했는지가 저는 그 기간이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좀 난감할 따름입니다. 네, 최은영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자, 나는 이 채권단의 공동 관리를 이렇게 맡길지 몰랐다. 그런 건 전혀 몰랐다. 그냥 판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판부가 믿지 않고 결국 실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회장들, 기업 회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법정 구속이 되더라도 나중에 뭐 아프다, 어떻다 이래서 막 나오는 경우 많잖아요. 회장님들이 자주 아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물론 그 연세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간에 여러 가지 법정 구속이 될 때까지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모든 구치소에 있는 분들은 다 괴롭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우리 뭐 최영일 평론가님도 그렇고 김광석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주부가 경영을 맡게 된다고 문제가 될 건 전혀 없어요. 다만 윤리적 경영에 관한 것들은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어떤 경영자, 특별히 리더가 갖게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딜레마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갈 손해는 얼마인가, 그리고 사회가 가져갈 그 피해는 얼마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게 돼요.
되고 이런 심각한 고민 앞에서 이게 경영이자 동시에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파장과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숙고 끝에 나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와 다수를 위한 여러 선택들을 하는 것들을 좋은 리더이자 좋은 경영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경영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고 늘 어떤 우리가 언론에서 문제가 되는 뭐 재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경영자들의 주요 문제들은 이런 개인적으로나 공동의 이익 양자 앞에 섰던 이 딜레마 앞에 늘 개인적인 이익을 선택했던 게 늘 문제가 됐던 것 같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파장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중에 아마 가정이 파산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파산을 통해서 가정 파괴가 일어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아주 극단적 선택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런 많은 것들까지 큰 그림을 그려가며 생각하는 게 경영이 아닌가 싶고요. 이 아름다운 경영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게 윤리적 경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판결이 이 재벌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생산, 즉 이제 근로자들, 이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같으면 좀 너무 현실성이 안 맞는 것 아니요. 같다는 생각이. 제가 사회에 나와서 90년대 근무할 때부터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든 1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든 그러니까 사실은 모 대기업이 이 실험은 미리 했었어요. 8시에 출근하고 일찍 퇴근해서 저녁에 자기 시간 가지세요. 근데 그게 근데 안 모든 됐었잖아요. 직장인들은 출근 시간만 당겼지 퇴근 시간은 그대로인데?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비명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거 이래서는 우리가 회사에 유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세계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사실 신세계가 이제 유통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트나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서비스업에서. 네, 바로 정영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입니다. 신세계그룹이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내년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현재는 주 40시간 근무제잖아요. 파격적으로 줄이는 반면에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요. 네. 지금 보면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 말만 들어도 굉장히 이 주 좋은데 35시간이면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는 거죠? 네. 35시면 7시간, 7시간. 주 5일 근무로.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9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35시간을 또 줄이는데요. 네네. 또 근무의 선택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9시에서 5시까지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8시에 출근하면 4시, 그다음에 10시에 출근하면 6시. 그런데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파격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이걸 시뮬레이션도 하고 2년 동안 연구를 해서 내놓은 결과라고 합니다. 갑자기 내놓은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렇게 되면 회사가 잘 돌아가려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조사를 해보고 실험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사기를 진정시키고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시하기로 한 건데.